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좀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에 기온도 12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요.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아침부터 낮사이 중부 지역에 약한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모레부터 맑고 따뜻한 봄날씨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 좀 대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2023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20회에 걸쳐서 지역의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죠. 4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옛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 계획안 처리를 놓고 원주시회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회 3개 상임위원회는 어제 각각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책임 공방으로 정의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번 추경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245억 원이 반영된 비상경제 예산안이라면서 여야가 심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횡령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 4대 부패 범죄를 단속한 결과 이 중 91명을 입건하고 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별로는 전직 지자체장 2명과 4급 이상 공무원 6명, 지방직 5급 이하 11명, 일반인이 70여 명 됩니다. 유형별로 횡령 등의 재정비리가 5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20여 명, 권한남용이 10여 명 순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되었던 전세 사기 사건, 좀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3명의 청년이 정말 비극적인 또 선택을 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현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김주영 교수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정말 수백 채의 전세 계약을 맺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 몇백 채였죠? 제가 전체 횟수는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사건인지 좀 먼저 간략하게 개요부터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요새 뭐 많이 보시는 것처럼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 전세금 거기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청년분한테는 굉장히 전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뭐 피해 대책 위해서 이렇게 내용도 보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든가 이런 그 제도도 좀 작동을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요. 네. 굉장히 좀 그 절망적인 상태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5천인가요? 근데 최우선 변제금은 금액이 1억 더 적은 5천인데 걸로, 이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5,500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이 1억 5천까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 설정돼 있습니까? 제가 그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좀 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지금 이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네. 이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만약에 올해 그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 최신 소액 보증금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게 아니죠. 예. 근저당이 설정된 그 당시의 그 기준으로 이제 소위 보증금이 이제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근저당이 사실은 설정이 돼 있으면은 네.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인데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전세 제도가 좀 예,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등기부 맞습니다. 등본을 보더라도 이게 예,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전세 예, 사기 피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좀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는 것이 전세제도 연쇄 파산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사기로 좀 예. 몰아서 좀 그 평가하느냐 이야기하느냐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음, 이게 너무 많은 주택을 이렇게 소유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세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는 시기에 또 이렇게 빌라라든가 좀 취약한 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는 요번에 보면서 전세제도가 정말 취약하다는 생각을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전세 제도라는 것이 이 예, 국내에만 있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 예. 그러면은 이 전세가율이 이 매매가에 예,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되어 있느냐. 사실 이 비율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강원도 같은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예, 77.2%라고 해요. 전국 예, 평균이 예, 굉장히 많이 상회했는데 이 예. 정도면은 좀 굉장히 높은 거다,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이렇게 보면은 전세가율이 80% 정도 기준을 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0%가 넘으면 이제 깡통 예,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연립 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예, 이 뭐 전세가율이 매매가보다 훨씬 넘어선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좀 많이 예, 있더군요. 예. 예, 지금 제가 보니까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그 전세가율이 112%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준보다도 너무나 높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요즘에 예,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2020년, 2021년 경에 굉장히 예,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의 뭐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 예, 강원권도 그런 또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또 원주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높은 전세를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예, 재계약이 이제 할 시점이 되었어요. 예, 예. 이게 좀 위험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황이? 예,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계약을 끝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형태고요. 네. 또 이게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이제 전에 전세금을 감당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고 전에는 굉장히 너무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갭 투자를 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갭 투자가 뭐 사실 이제 말이 투자이지. 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가와 매매가 이제 간격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돌이 역전된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이제 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갭 투자가 사실은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또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하고 그런 경우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또 이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모든 어떤 시스템이 갑자기 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세 제도의 어떤 취약성이 이제 상당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고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상승세일 때 문제가 아닌데 예, 상승세였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때는 그 취약성이 다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낯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전세 계약을 들어갔던 분들 그리고 예, 또 지금도 역시 이제 월세는 아깝다. 그래도 전세를 알아봐야지 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좀 맞습니다. 보호 장치랄지 아니면 좀 안전 예, 장치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전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요. 네, 어떤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거나 네,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제 장기 저리에 융자를 해주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전세 제도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게 임차인들이 만약에 거기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경우에는 LH 같은 데서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주택들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네. 이거를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한 다음에 이 임차인들이 현재 집을 떠나지 않게 장기간 거주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자들은 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예,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예, 예. 그 민간의 영역에 이 정부가 너무 개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한계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예. 시각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조금 사실은 야당에서는 네, 이 국가가 이제 그 피해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공공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요. 어쨌든 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예, 뭐 어느 그 정당의 편을 든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 정책적으로 일단 국민의힘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정부의 예, 그 안이 좀 더 여러 가지 그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로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굉장히 청년들이고 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에서도 조금은 뭐랄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는 편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었을 때 피해를 예, 입었을 때 무조건 정부가 예, 개입해야 된다라는 또 전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위험성을 많은 분들이 경고하고 있더군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매에서 예, 정부가 우선 매수권 형태로 인수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예, 대안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게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지금 유예를 금융기관 쪽에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요청이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인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산발적으로 이제 예,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그런데 좀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예, 상황에서 정말 세입자분들, 이 정말 젊은 분들은 이게 또 전 재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젊은 예, 예, 시절에 정말로 한 푼 두 푼 아낀 금액인데 예, 문제는 또 예, 본인의 재산만이 아니고 보통 대출까지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더욱더 심각한 것인데 좀 세입자분들 좀 집을 알아보거나 계약 체결할 때 정말 이것만은 반드시 꼭 알아보십시오. 좀 체크하십시오. 예.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네. 당연히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빌라라든가 이런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경우에는 그 도덕적 해이 문제로다가 이런 전세 사기 문제 같이 가담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청년이라든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허그에서 해주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거를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어떤 전세주택을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단은 그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 집주인이 진짜 등기부상의 집주인인지 좀 확인도 해야 되고,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제도의 근간을 또 흔들 수도 있는 좀 이야기예요. 예. 그냥 다 월세로만 가야 됩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 걸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세제도가 분명히 우리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로다가 이제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이렇게 자가로 갈 수 있는 사다리이기 때문에요. 좀 어쨌든 간에 지금 요번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을 하면은 분명히 좀 우리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전세제도라는 자체가 이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에 서로가 가능한 계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또 임대인은 이 전세를 내놓아야 될 그 이익이 있을까라는 또 부분까지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참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치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김지영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 26일부터 11월까지 원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춘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는 것인데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원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모아서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원주 지역 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곳곳에서 장터를 진행합니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판로 확보와 또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기회인데요. 작년에 진행된 직거래 장터에는 만여 명이 방문했고요. 5억 5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공식 방문 집계가 이 정도고 실제 방문자는 더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는 더 확대된 장터 운영으로 판로가 부족했던 농업인과 사회적 기업에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직거래 장터는 수요일 2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20회에 걸쳐서 장터가 진행되는데요. 지역에서 나는 신선 농산물과 두릅, 곰치와 같은 제철 나물부터 누룽지와 장류, 또 지역 생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준비됩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남도윤 마케팅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주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소득 증대는 물론 농특산물을 홍보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어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시식 행사와 방문객을 위한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장터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일정이 어떻게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장터는 수요일 혁신도시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앞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후 5월 말 두 번째 장터는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태장동 문화마당, 소금산 그랜드밸리 기업도시를 월별로 순회하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태장동과 무실동 번화가 일대에서도 장터 진행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다양한 시민들이 제품을 만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중 장소 선장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제품 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시식 행사도 진행이 되니까요. 공연과 볼거리도 함께 즐기면서 장보러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회차당 30여 명의 판매자들이 참여하는데요. 남도윤 마케팅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4월 26일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혁신도시 일대, 태정동 문화마당, 소금산 그랜드밸리, 기업도시 일원 등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생산한 제철 신선 농산물부터 소상공 제품 등 원주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고, 단순 직거래 장터를 넘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이벤트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어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도 가능하고 또 공연도 즐기고 장터 구경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교육청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를 닭성초등학교 부지로 이제 확정했다고 이제 하는군요.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지역사회에서 일부 학부모회 또 시민사회단체들 좀 다른 지역이 어떠냐 하면서 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초중교 11개교 학부모회와 원주시 녹색어머니연합, 더 나은 미래정책협의회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를 영서고 실습 부지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교육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옛 합성초보다 넓어 교육 인프라 활용도가 높은 영서고 실습 부지로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옛 합성초가 청사 이전 부지로 최적지라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옛 합성초를 이전지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미 학성초등학교가 최적지라고 또 의견을 이제 제시했었군요. 그런데 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지난해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바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978년 명륜동에 건립된 원주교육지원청은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도교청은 40여 년 만에 신축 이전에 나서 지난해 2월 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사 의뢰했지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교청은 사업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현 청사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원주시와 협의를 완료, 올해 7월 교육부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 합성초 자리인 합성동 152-1 일대 부지 21,797제곱미터에 신축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 면적은 7,12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및 별동 1층 규모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390억 원 규모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착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교육지원청 부지는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고 또 이제 학성초등학교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는 또 교육청 또 소유이기 때문에 뭐 크게 또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반발을 합니다만은 도교육청 이전 부지는 뭐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옛 합성초와 영서고 실습지 등 후보지들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지가 이미 결정된 만큼 원주 교육계 최대 수건인 청사 이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455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원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감축을 위한 사업장, 생활민착형, 자동차, 청정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습조성,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2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18억 원을 들여 22곳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 16억 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수 2.8헥타르를 조성하고 165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1,498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전호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3억 원, 노후경유차 2,737대 조기 폐차에 56억 원, 297세대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5억 원, 대기환경 측정만 4개소 운영에 1억 원 등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한편 2019년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을 지역 분석 연구 용역에 따르면 원주 지역 미세먼지는 구계 및 수도권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연서지방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체 발생 미세먼지 양은 8%로 주요 원인은 생물성 연소, 비산먼지, 도로 이동 오염원 등이었습니다. 서병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원주의 경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맑고 푸른 원주의 하늘을 만들기 위해 자체 발생원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옛 원주 폐철도를 활용해서 바람길 숲이 조성 중이고요. 또 올해 내 이제 준공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와 연계해서 옛 원주역 자리에도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미세먼지 원주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만은 좀 많이 개선되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